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병원에 오셔서 뜻밖의 진단을 받고 눈물을 보이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심장이 이미 약해졌거나 심지어 심장마비 직전의 상태로 오시는 분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 위험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운동을 하지 않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60세 이상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심장의 치명적인 습관들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흔하지만 위험한 습관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너무 단순해서 무시되기 쉬운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하루에 걷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하루 종일 앉아 계십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생활이 반복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리예요. 그런데 운동이라 해서 헬스장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단 30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심장마비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동맥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이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 이는 심부전이나 뇌졸중, 심지어 급사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걷기는 심장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어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다음으로 많이들 간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금을 입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고 발견되었을 땐 이미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나트륨은 고작 티스푼 하나 정도, 1500mg 이하입니다. 소금을 줄이고 허브, 마늘, 레몬으로 음식 맛을 내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불과 2주만 지나면 입맛은 적응하고 음식은 여전히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심장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기름지고 가공된 아침 식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베이컨, 소시지, 설탕 가득한 시리얼, 버터를 바른 토스트, 기름진 계란 프라이, 크림 커피. 듣기엔 군침 돌지만 이 한 끼가 심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설탕이 한꺼번에 혈관을 자극하고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아침 시간에 심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심장마비가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혈액은 아침에 더 끈적하고 이런 식사는 혈관을 더욱 좁게 만들죠. 특히 60세 이상은 심장이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신 삶은 달걀, 오트밀, 아보카도, 통곡물 토스트, 베리류, 과일 스무디처럼 심장에 부담 없는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아침 식사는 당신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올바르게 시작하면 심장도 더 안정되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정기적인 음주 습관입니다. 특히 와인이 심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습관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간의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알코올은 혈압을 더 빠르게 높이며 심장 박동의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2잔만으로도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심부전, 뇌졸중, 부정맥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심장질환으로 오신 환자들 중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을 마셨던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심장은 밤에 회복해야 하는데 술은 그 시간을 방해하죠. 가능하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2~3번,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당한 음주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보수적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은 심장에 깊고 조용한 상처를 남깁니다. 스트레스와 분노, 외로움, 슬픔 같은 감정들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을 갑자기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심장은 지쳐버리고 말죠. 저는 완벽한 식단을 지키고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감정을 꾹꾹 눌러 참다 결국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짧은 통화, 노인센터에서의 차 한 잔, 혹은 일기 쓰기, 심호흡 10번. 아주 사소한 표현이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감정을 함께 느끼는 장기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심장도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코를 고는 것, 단순히 잠버릇이 아니라 수면 중 심장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잠깐 멈추는 증상인데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심장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고혈압, 심장 부정맥, 심장마비,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낮 동안 이유 없는 피로, 집중력 저하, 아침 두통. 이런 증상들은 흔히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밤 사이에 심장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이 당신의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을 멈추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양압기나 마우스피스처럼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존재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흐트러지면 심장은 밤새 쉼없이 일하게 됩니다. 코골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흡연 혹은 간접 흡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흡연이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선 지금 그 해로움은 몇 배로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이미 더 좁아지고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담배 연기는 동맥의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혈류를 막아 심장마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내가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 흡연만으로도 충분히 심장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직접 담배를 피운 적 없지만 남편의 흡연으로 인해 결국 신부전에 걸린 할머니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라이트 담배, 전자 담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한 흡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경고가 아니라 실제 사례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40년간 흡연을 해오신 분이라도 지금 끊으면 수개월 안에 혈압이 내려가고 동맥 건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심장은 깨끗한 산소, 깨끗한 혈액을 원합니다.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는 오늘 담배를 끊는 결정입니다. 어렵다면 도와줄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거나 금연 클리닉이나 그룹을 찾아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끊었어요. 라는 한마디가 앞으로의 수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장은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에 보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며 꼭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잠이 오지 않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침대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이요. 하지만 이 습관은 심장의 회복 시간을 앗아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이는 곧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뉴스, 드라마, 소셜미디어 같은 콘텐츠는 우리의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심장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커녕 밤에도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셈이죠.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혈압은 올라있고 부정맥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멀리하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책을 펼쳐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심장은 밤에 쉬어야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빼앗지 마세요. 더 좋은 수면은 더 튼튼한 심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유혹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와 튀긴 간식입니다. 한 끼쯤이야 괜찮겠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반복되는 이 선택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심장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튀긴 치킨, 기름진 전. 이런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그리고 지나친 소금으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 맛에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먹고 나면 몸이 기억하고 또 찾게 되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냥 몇 번밖에 안 먹었어요, 입니다. 하지만 그런 몇 번이 수년간 이어지면 동맥은 서서히 막히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며 결국 지치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심장이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생선, 튀긴 간식 대신 견과류나 과일, 냉동식품 대신 집에서 끓인 야채 수프. 이런 작은 변화가 심장엔 큰 선물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기름 없이 요리해도 맛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혈관이 환하게 열립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결국 당신의 혈액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은 기름진 혈액을 만들고 그 피는 심장의 관을 막아버립니다. 강한 심장은 약한 음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고혈압을 무시하거나 약을 멋대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이미 위태로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은 서서히 손상되고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며 동맥은 딱딱해져 흐름이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약을 끊거나 빼먹습니다. 요즘은 혈압 괜찮아서 안 먹고 있어요. 약 떨어졌는데 병원 가기 귀찮아서 그냥 며칠 안 먹었어요. 이 말 뒤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어 보여도 그건 약 덕분입니다. 약을 끊는 순간 심장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압박받고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입니다. 혈압약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만약 약이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스스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세요. 약을 먹는 시간은 늘 일정하게 알람이나 약 정리함을 활용하면 실수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기록이고 미래의 위기를 막는 예방입니다. 고혈압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그 어떤 병보다 얌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약을 챙겨 먹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내일도 심장이 강하게 뛰도록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나를 대하는 태도, 심장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심장은 다시 힘을 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바꿔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야말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연장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걸음,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심장은 그 변화를 느끼고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약해지는 몸을 경험합니다. 60세를 넘어서면 그 변화를 더 자주 느끼게 되죠. 눈이 침침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 속에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 평소엔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고 또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분명 신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먼저 말해줍니다. 조금씩 피곤해졌고, 가슴이 조여왔고, 잠이 깊지 않았고, 감정이 안으로만 쌓였습니다. 그걸 나이 탓이라며 넘기고 그냥 참고 견디며 살아온 겁니다. 심장은 참고 견디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매 순간 증명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오늘도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심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 그건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심장은 단 하루, 단 한 끼, 단 한 걸음에도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 오늘부터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장은 당신의 걸음 소리를 듣고 웃음을 기억하고 따뜻한 대화를 기억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싱겁게 먹고 가끔은 조용히 감정을 나누며 밤에는 화면 대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다시 편안하게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지 병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더 깊고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고 싶다면, 손주와 더 자주 웃고 싶다면 지금부터 심장을 아껴주세요. 병원은 당신이 아프고 난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지켜주는 지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심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위험한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심장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리듬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인생에 다시 빛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나 구독으로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당신의 심장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